박사님, 혈액암이 있을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 있다는데 대체 무엇을 말하나요? 혈액암이 있을 때 우리가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요, 식은땀입니다. 도한이라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증상은요, 혈액암의 초기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혈액암이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 병에서 식은땀이라는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전형적 증상이기도 하고요. 혈액암의 초기 징후 중에 하나로 있다 보니 증상이 생기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왜 도한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추측을 할 때는 아마도 초기 감염 상태와 싸우기 위해서 열이 발생하면서 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식은땀, 한의학에서 도한이라고 부르는 증상은요, 자고 일어나 보면 흥건하게 시트가 젖어 있습니다, 백엔잎이 젖어 있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밤에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혈액암이 있을 때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로 낮 시간에도 시원한 방, 남들은 아무도 덥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덥다고 느끼고 혼자서 식은땀이 나고 있다면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식은땀이 나면 혈액암을 무조건 의심해야 되나요? 얼마 전에 경험했던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젊은 환자분이 왔어요. 우리 남편이 자고 일어나면은 땀이 막 푹 젖어 있는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혈액암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일단 왔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도한이라 그러는 내과적인 질환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혈액암일 확률은 낮으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치료해보고 호전이 없으면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드렸냐면, 혈액암 환자의 30% 정도는 도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즉 나머지 70% 정도는 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고요, 필요 충분 조건 배운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이거야, 이 증상이 있으면 이거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도한, 식은땀이 있다고 해서 혈액암이 꼭 있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혈액암의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도한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걱정하실 필요는 기본적으로 없고요. 진짜 있는 혈액암은요, 식은땀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요, 도한과 더불어서 이유 없는 체중 감소,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체중이 자꾸 줄어듭니다 라고 하는 것들. 두 번째는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멍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출혈 또는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피부를 봤을 때 점상 출혈, 빨갛게 점이 찍혀 있거나 피부가 보랏빛으로 변하는 증상들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몸에 갑자기 덩어리 혹은 부종들이 생기는 경우, 다음번에는 호흡곤란, 숨이 찹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라고 하는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발되는 감염증, 몸에 감염이 자꾸자꾸 생기는 거죠. 피부에 감염, 가려움, 감기 같은 것들이 반복 재발하는 경우에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유도 없이 38도 이상의 발열이 반복되는 증상, 마지막으로는요, 적혈구 수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창백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눈꺼풀 아래를 보면 정확합니다. 눈 이렇게 눌러보면 빨간지 아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홍색 혹은 흰색이 되면 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게 되면 혹시나 큰 병에 걸린 거 아닐까 고민을 해보고 병원을 찾으시면 되고요. 땀만 납니다 그러시면 젊은 환자분이 왔던 것처럼 내원하셔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깨알팁 하나 드리고 가면, 저는 도한 증상이 있는데요, 밤에 자고 나면 젖어 있어요 그러면 약을 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겨울 이불 덮고 자면 누구나 땀이 나요, 한여름에. 그죠? 침구류를 시원한 걸로 바꿔주십시오. 옷을 헐렁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기 전에 운동을 하면 밤사이에 계속 열이 떠 있어 가지고 땀이 자꾸 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음주, 뜨거운 음식, 튀긴 음식 같은 거를 먹으면 몸 안에서 식사한 것들을 대사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를 하기 때문에 밤에 땀이 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해결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허, 혈허 증상에 속할 수 있으니 내원해보시면 잘 치료해 드릴 것 같습니다. 피디님, 근데 혈액암이 뭔지는 정확히 알고 계세요? 혈액에 암이 생기는 거? 혈액에 암이 생기니까 혈액암이라 그럴 것 같죠? 혈액암이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사람의 몸에서는요, 튼튼할 때 새로운 백혈구 정기적으로 생성이 돼서 죽어가는 오래된 백혈구를 대체를 합니다. 새 걸로 자꾸 반복을 해서 바꿔주면서 숫자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혈액암이 생기면 정상적인 성장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뼈, 골수에서 백혈구를 과도하게 생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액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피에 있는 성분들의 생성에 문제가 오고 이로 인해서 감염, 빈혈, 출혈 등이 생기게 됩니다. 혈액암은요,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림프종, 골수 이형성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백혈병이 있다고 하면 도안이 있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혈액암 또한 더 위험하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혈액암의 확률이 높아진다.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 건 연령이 높아질수록 혈액암의 확률이 증가하고 동양인보단 백인 남성의 확률이 좀 더 높고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용량 방사선 노출, CT를 너무 자주 찍었습니다. 비행기를 아주 빈번하게 탑니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벤젠, 산업용 화학물질의 지속적인 노출들도 급성 골수성, 림프성 백혈병의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직업이 있다고 하면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죠.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혈액암이 걸릴 확률을 낮추고 싶다고 하면 담배, 급격한 체중의 증가,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해주는 것, 흔히 말하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할 것을 알려드리면요, 태양에 대한 노출의 주의와 두 번째는 잦은 감염의 주의입니다. 잦은 감염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몸이 반복적으로 감염이 생기게 되면 체력이라는 게 점점 손상이 되고 깎여나갑니다. 한의학에서는 몸의 정기가 줄어듭니다 라고 하면서 질병에 걸리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현대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몸에서는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전기 아끼려고 그러면 화장실 불도 끄고 거실 불도 끄고 지내잖아요. 체력이 떨어지면 몸에서 면역에 대한 것 기능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잔병 치레를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햇빛입니다. 60, 70대 환자분들 비타민 D 복용 안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골밀도가 너무 걱정돼서 드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타민 D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하려면 햇빛을 많이 보면 해결되거든요. 일부러 나가서 햇빛을 쐬세요. 근데 이 햇빛이 피부나 눈에 너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면 피부암이나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해를 직사광선을 쐬려고 하지 마시고요. 햇볕이 드는 창가 정도에 앉아 있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뭔가 좀 가려주고 선블락이라 그러는 화장품들을 좀 충분히 바르는 걸 통해서 예방할 수 있으니, 살을 완전히 내놓고 빛을 쐬려고 누워있는 것들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백혈병이 한약이나 침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대만에서 통계를 내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사이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자료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한방치료를 받은 환자와 받지 않은 환자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한약 치료를 포함한 한의학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받지 않은 환자보다 생존율이 향상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요, 논문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백혈병이 있을 때 한방치료 받는 것은 생존율에 영향을 준다. 또 하나는 한약을 투여받은 환자가 투여받지 않은 환자보다 위험도가 낮았다. 한약 치료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치료기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한약, 관해기에는 재발이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한약이 구분되어 처방되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실 게, 백혈병 급성기에는 감염, 출혈에 대한 조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침치료, 피를 빼는 부항치료 시에 반드시 한의사의 상담, 진단에 의한 시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의원 가서 나 백혈병이야 라고 말씀 안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 누가 유명하대 그래서 야매로 불법으로 치료하는 경우에 문제가 꼭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백혈병, 혈액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한이 있으면 의심해 볼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또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